답이 나온 친구들은 손가락으로 정답 얘기해 주면 됩니다. 정답. 잘하네. 잘해. 나왔어? 정답. 아닌데? 아니라고. 아니라고. 맞았어요. 나왔어. 정답. 나왔어. 자, 같이 해볼게요. 봐봐. 빠르게 해보자. 자, 이거는 시간 속도 그래프라고 해요. 시간 속도 그래프는 직관적으로 읽는 거, 숨어있는 의미 두 가지 다 의미를 가져요. 즉, 기울기도 의미가 있고, 면적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다 있어.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가 우리에게 가장 많은 정보를 주는 그런 그래프인 거야. 직관적으로 먼저 읽어볼게. A는 1초일 때 속도가 이만큼, 2초일 때는 이만큼, 점점 속도가 증가하고 있죠. 10초일 때는 20m/s입니다. 0초일 땐 0m/s였던 거야. 그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A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고요. 직선상이니까. B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자, 두 번째 숨어있는 거. A의 기울기가 뭐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가속도입니다. 가속도가 10분의 20이니까 2m/s 제곱이라는 A의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B의 가속도도 구해보면은 10분의 10이니까 1m/s 제곱이 B의 가속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면적도 의미를 가진다며 10초 동안 B는 이만큼의 면적만큼 이동한 거야. 면적이 이동거리입니다. A는 10초 동안 얼만큼 이동한다? 이만큼 이동한 거겠죠. 이 면적만큼 이동을 한 거가 되겠죠. 그죠? 이제 옳은 걸 골라 봅시다. A의 가속도가 B의 2배이다. 방금 기울기를 통해서 구해낸 거고요. 니은이 문제인데 0부터 10초 동안 A의 이동거리, 아까 면적이라고 했죠. 이만큼의 면적이 10초 동안의 이동거리니까 10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200이 딱 나오죠. 맞나요? 안 나오죠? 그죠? 10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나? 100 나오죠? 100. 100m죠? 틀린 거야. 200m 아니고. 2분의 1 해야 돼.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0m가 아니라 100m라 틀린 겁니다. 0에서 10초 동안 B의 평균 속도. 잘 봐. 우리 물리를 잘하는 친구들은 평균 속도? 딴 거 안 봐. 평균 속도 공식이 뭐지? 이렇게 접근합니다. 평균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전체 시간분의, 자, 속도는 시간분의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잖아. 이동 거리에 쓸게요. 직선이니까. 네, 전체 평균이니까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B의 평균 속도는 이 공식에 의한다면 전체 시간은 10초이고요. 전체 B의 이동 거리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50m가 되겠죠? 그래서 5m/s라고 구하는 방법으로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무슨 운동이었죠, 아까? 등가속도 운동이죠.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평균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또 있죠. 또 있어요.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그거의 딱 절반. 딱 절반이 평균 속도입니다. 맞죠? 딱 절반. 0이 처음 속도고 나중이 10이니까 딱 절반 얼마? 5m/s가 평균이네. 그래서 평균이 5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프 분석 문제였습니다. 4번도 해봐요. 이번엔 또 다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하고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 친해져야 됩니다. 이 그래프 나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지 잘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오이 석상 같았어. 마오리 좀 몰라? 뉴질랜드의 석상. 딴 석상이야. 됐어. 아, 창피하네. 서술형이구나. 손가락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 정답. 잘 풀었어요. 왜 안 풀고 있어? 아, 그랬다고? 마오이야, 모아이야? 맞나?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아, 그렇구나. 잘 모르겠나요? 응? 아, 모르겠다고? 알겠어. 자, 같이 좀 볼게요. 처음에는 좀 따라해 보는 거야. 물리 문제가 어려운 친구들은 자꾸 따라해 보고 약간 그런 느낌, 뭐랄까. 섀도우 복싱이란 말이 있어요. 뒤에서 막 숨어서 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 뒤에, 여러분들의 뒤에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풀어야 돼. 선생님 이렇게 푸셨지?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는 거. 따라해 보다 보면은 그게 자기 것처럼 이제 변하게끔 여러 번 연습해야 빨리 풀 수 있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자기만의 방법을 지금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만의 방법은 나중에 저절로 만들어져. 지금은 그냥 따라해 보는 거야. 아, 이렇게 푸는 거라고 하셨지? 한번 따라해 보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인 거야. 처음에 쌤은 이렇게 합니다. 정지에 있었네 라고 먼저 체크를 해요. 정지에 있었던 자동차가 직선 도로를 따라갑니다. 물론 우리 항상 직선 도로예요. 우리 고1 수준에서는 항상 직선 도로입니다. 가속도를 나타내고요. 다시 말해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직관적으로 읽어볼게요. 1초일 때 가속도 플러스 4, 2초도 플러스 4, 4초도 플러스 4. 일정한 가속도로 가고 있죠.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근데 4초가 지난 순간부터는 가속도가 마이너스예요. 가속도는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이라서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가속도가 반대 방향, 마이너스로 변했다는 건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건 힘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처음엔 가속도가 플러스 4로 가고 있다는 건 운동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는 건데 4초가 지난 이후부터는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4초일 때 속력과 8초일 때 속력을 비교하라는 문제인데 지금 직관적으로 읽고서 문제를 바로 풀려고 하는 거잖아. 아니야, 좀 더 필요해요. 뭐냐? 바로 숨어있는 의미 중에 기울기는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울기는 단위 시간 동안의 가속도 변화량이잖아. 그치? 이런 공식은 없잖아. 하지만 이 면적은 의미를 가진다고요. 면적이 뭐야? A 곱하기 T잖아. 이제는 익숙할 때 되는데 AT가 뭐라고요? AT가 이거였죠? 속도의 변화량. 어디서 나온 공식이죠? 가속도 1번 공식. 이건 가속도에 쌤이 제시한 공식 중엔 2번 공식이었고 원래 공식이 뭐야?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이걸 속도의 변화량에 대해 정리하면 AT라고 그랬죠? 그래서 AT는 뭐다? 바로 속도의 변화량이야. 즉, 이 면적이 뭘 의미한다? 4초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면적 가지고 구하겠다는 거야.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처음 속도는 0이야. 근데 4초가 지난 후에는 16만큼 속도가 증가한 거야. 그러므로 4초 후에 속도는 얼마다? 16m/s가 됩니다. 면적 구한 거예요. 근데 4초가 지난 순간부터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어. 그럼 반대 방향의 이 면적은 뭘까? 이게 속도의 증가량이었다면 속도의 감소량입니다. 속도의 감소량. 얼마야? 4, 6에 24.
마이너스 24만큼 빠지는 거야. 속도가 16까지 증가했다가 빠져서 0이 되었어. 근데 마이너스 24면은 마이너스 8을 더해야 되죠. 정지했다가 반대 방향으로 8까지 가야 24만큼 바뀌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속도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24라는 뜻은 뭐냐면 처음 속도가 16인데 나중 속도가 얼마기에 자,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거죠. 근데 처음 4초일 때 속도가 처음 속도죠. 이때는 16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 속도가 16이니까 얘가 얼마여야 마이너스 24가 나온다?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8이죠. 나중 속도는 반대 방향으로 8로 가는 거야. 두 가지 방법으로 했어. 야, 24가 줄었다. 24가 마이너스 됐다는 건 16이었던 게 0이 되고 나서도 반대 방향으로 8이 가야 돼. 그래서 반대 방향 8의 속도가 8초일 때의 속도야 라고 구하는 방법도 있고 속도의 변화량이 24가 나오려면 나중 속도의 처음 속도 빼야 되니까 나중 속도는 마이너스 8이어야 돼. 이렇게 수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8초일 때 속도는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8m/s죠. 근데 몇 배냐고 물어본다는 건 절대값 씌워서 크기만 비교하는 거야. 크기만 비교하는 거야. 크기만. 몇 배냐 이런 건 크기만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크기만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얘의 2배가 되겠죠? 2배가 됩니다. 라고 답을 써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배 몇 배라는 건 크기를 비교하는 거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구해주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10 쉬운 거 할까, 어려운 거 할까? 여러분, 제일 어려워하는 거. 10번 합시다. 10번. 어려워할 만한 거 10번 합시다. 132쪽 10번 마지막 문제. 방금 배운 수평 방향 속도를 접목한 문제예요. 정답. 쉽나? 정답. 생각보다 쉽나 보네. 엄청난 계산이 나오는 건 아닌가 보네. 야, 잘못 골랐다. 어려운 거 골랐어야 되는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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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접근하는 방법 볼게요. 자,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있는 AB를 수평 방향으로 얘는 10. 얼마인지 몰라. V로 던졌는데 수평 도달 거리가 4배죠. 수평 도달 거리가 4배. 2배죠. 2배. 2배라는 건 같은 시간 동안 둘이 떨어질 거 알고 있나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높이니까 연직 방향으로는 같은 시간 동안 떨어지겠죠. 얘가 떨어지는 시간과 얘가 떨어지는 시간은 같을 겁니다. 맞죠? 시간은 똑같아. 근데 같은 시간인데 얘가 20m 갔어. 몇 초야? 2초 동안 떨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얘도 2초 동안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V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초 동안 40m 가야 되니까 V는 얼마다? 20m/s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죠. 옳은 걸 골라보자. AB가 운동하는 동안 작용하는 힘의 크기, 중력 말하는 거죠. 각각 일정하다. 각각 일정하다는 건 얘한테도 각각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한다는 뜻이죠. 당연히 맞습니다. 항상 일정한 중력이 작용하는 거야. 질량이 변하지 않는 이상 중력도 변하지 않아요. V는 20이다. 맞죠? 그 다음에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연직 방향 속도. 연직 방향의 속도는 둘이 같아야 돼. 연직 방향으로는 둘 다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같은 높이라면 연직 방향의 속도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바닥에 동시에 도착하는 거잖아. 둘의 속도는 똑같아야 합니다. 연직 방향 속도는 누가 누구보다 크면 안 돼. 그럼 누가 더 빨리 떨어지겠죠? 틀렸다. 3번이 답이 됩니다.
어려울 줄 알고 골랐는데 생각보다 쉽네요. 까비. 자, 이거는 혹시 아까 말한 대로 혹시라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부족하면 서운하니까 좀 미리 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완자가 혹시 다 풀려 열심히 그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완자가 다 풀려 있는 친구들은 미리미리 얘를 가지고 시험 대비를 좀 미리 한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운동량, 충격량 파트 마무리하고 우리는 대부분 시험 범위 비슷해서 이제 앞부분으로 가서 복습 강의를 좀 하면서 이제 문제풀이 수업으로 천천히 전향을 좀 할게요. 앞이 아니구나, 뒤구나. 지구 시스템 뒤에 있네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문제 열심히 풀어.